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내외 주요 도시가 도심 공동화의 폐해를 비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다 보니 도심 공동화 해결책 마련이 세계 도시들의 공통 과제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활기를 잃어가던 청주 중앙로를 현재의 모습이 되도록 애써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단영훈 교수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서 이제 국내외 대부분의 도시들이 도심 공동화 현상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기 위해서 도심 공동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도심 공동화는 일반적으로 도심 쇠퇴라는 말로도 이해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도넛 현상, 그래서 중간이 뻥 비는 그런 도넛 피노메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미국에서 이 도심 공동화라고 할 때 낮에는 도심이 꽉 차고 밤에는 외곽으로 사람들이 가면서 도심이 비어가는 그런 현상을 일컬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자동차 문화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발달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꿈이라고 할까요? 이게 외곽에서 전원을 즐기고 좀 널찍한 곳에서 살기를 원하게 됐죠. 그런데 자동차로 인해서 그게 훨씬 더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도심에서 하고 사는 것은 외곽에서 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주거뿐만이 아니라 외곽으로 여러 기능들이 또 옮겨가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도심 공동화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구도심 쇠퇴와 공동화 현상은 좀 언제부터 나타났고 서울과 수도권 도시 그리고 지방 대도시의 경우에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70년대, 80년대 산업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돼가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이촌 향도 현상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었죠. 근데 미국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자동차 보급으로 인해서 외곽에서 전원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현상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외곽으로 가서 또 그런 외곽에 개발되었던 주거에 거주하는 이런 상황들도 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울과 수도권 그 대부분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몰려든 인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외곽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각종 인프라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거에 살는 사람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겪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곽 확산이라고 하면서 난개발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지금 지방 도시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서울의 원도심이 텅텅 비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서울은 오히려 좀 다른 현상입니다. 도시가 오래돼서 주택과 시설이 노후화되었지 사람은 여전히 많이 살고 있고 도심의 기능도 그대로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여러 기능, 산업, 주거,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전하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지만 도심이 텅텅 비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 도시의 모습은 정말 심각하게 텅텅 비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고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이동하는 것도 그중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 외곽으로의 주요 도시 기능이 이전하는 것도 이런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청주시의 도심 공동화 현상 역시 다른 지방 도시들과 좀 비슷하게 도시가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시작됐으리라 좀 짐작을 해보는데요. 어떤가요? 네, 청주시는 주요 교통시설이나 또 주요 공공시설, 시청이나 이런 것들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게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외곽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1차 도심, 2차 도심, 이렇게 원도심이 이제 1차, 2차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이게 다 그런 외곽 순환로와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1순환로와 2순환로의 사이에 있는 2차 도심, 1차 도심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때 원도심인 성안동과 중앙동이
굉장히 공동화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청주시의 인구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는 있는데 실제로 성안동과 중앙동의 인구는 2020년도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주시 인구는 현재 통합을 이후로 약 86만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네. 원도시민 청주 성안동과 중앙동의 경우 98년도엔 2만 2천 명쯤에서 2020년도에는 1만 3천 명 정도로 약 한 7, 8천 명이 이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체 수의 경우에도 청주시는 늘어나는데 성안동, 중앙동에는 사업체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약간 정체 상황이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도심 공동화의 대안 프로젝트로 부상한 것이 이제 조금 전에 살짝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 도시재생 사업의 개념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설명해 주시죠. 도시재생 사업은 말 그대로 쇠퇴한 활기를 잃은 도시를 다시 활력을 찾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쇠퇴한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과 같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공공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 개량, 개선, 공공주거 공급, 산업지역 재생, 또 상업지역 재생, 그리고 기타 주요 공공기능들이 회복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네네. 도심 활력 증진 지역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시재생특별법이 생기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현 정부에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시범 사업 정도로만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대대적으로 뉴딜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자, 말씀하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 도심 공동화 현상을 이겨낸 국내외 사례들이 좀 있겠죠? 네, 네. 아직 우리나라가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연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오래되진 않아서 대표적인 것들을 많이 찾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대표적인 사업들 몇 개를 든다면 서울의 성북구, 종로구, 마포구, 부산의 벽화마을, 또 전주의 한옥마을, 대구 동성로, 청주의 중앙로, 연초제조창 이런 것들이 초기에 진행됐던 사업들이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도시 전체에 걸친 사업보다는 일부 쇠퇴된 지역, 노후도가 높은 지역 이런 데들을 중심으로 작은 규모로 국부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최근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재정 규모도 좀 늘어났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도시 전체가 성공적으로 부흥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도심 공동화를 그나마 이겨내면서 어느 정도 확증된 사례 중에 하나가 청주시의 중앙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청주 역시 원도심의 쇠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게 됐을 텐데요. 청주의 도시재생은 언제부터 그리고 또 어떻게 좀 진행이 됐을까요? 네. 청주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차 없는 거리, 성안길과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를 이제 만들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중앙로의 차 없는 거리 사업이 1차, 2차 모두 진행이 됐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이 중앙로를 녹지로 만들고 그리고 물길을 조성하는 일명 소나무길 조성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10여 년 동안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아주 효과가 상당 부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들을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도 세우고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 또 청소년 광장, 서문시장의 삼겹살 거리 등과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청주 역사, 구 청주 역사를 네네. 복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활기를 좀 잃어가던 청주시 중앙로를 현재의 모습으로 바꿔놓은 분이 바로 반영훈 교수님이라고 앞에서 저희가 소개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청주 중앙로에 좀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네. 제가 바꾸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청주에서 태어나서 청주에서 고등학교까지 자라고 그리고 유학을 갔다가 이제 다행히 운 좋게 고향에 와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제가 다행히도 도시계획을 공부를 했고 그 도시계획 공부하는 와중에 이제 학교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든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하고 중앙로 성안길을 이렇게 답사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놀던 그 중앙로와 성안길 네네. 여기를 떠올렸을 때 성안길은 그래도 조금 나았지만 중앙로의 경우에는 너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처참할 정도로 피폐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고민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힘을 합쳐서 힘을 내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한번 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 생각 끝에 조사해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도시의 시설들이나 기능들이 외곽으로 많이 이전하면서 생겨난 것들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다시 되돌리려면 또 그거보다 강력한 어떤 기법이나 또는 힘이 들어가야 이 원도심이 살아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학생들과 중앙로 현장 조사를 하고 대안을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중앙로에 필요한 도시 재생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실 사업비가 필요했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요? 네, 다행히도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도심 활력 증진 지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청주시의 천승필 과장님, 주재익 계장님, 김진섭 주무관, 류근식 주무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네네. 이제 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주민들 상인분들 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회도 만들고 하면서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당시에 뭐 한 80억 이상의 돈이 국비가 당선이 됐고 이제 그때부터 주민들과 같이 의견들을 모으면서 네.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모두 힘을 합치지 않았다면 아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흘러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돈을 이제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부터 한 1년여 정도 이상 그런 주체들과 같이 논의를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물길과 그리고 녹지를 넣어서 네. 일단 사람들이 걷기에 편한 도시, 그리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성안길 쪽에서는 좀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셨고, 그래서 그 한참의 그 기간들을 통해서 중앙로에서 이제 우리가 녹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에 이제 그 상인회, 번영회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을 모으면서 이제 난관이 있었지만 이제 소나무를 강원도에서 이렇게 여러 그루를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와서 심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사와서 이 심고 나서 또 상당 부분이 또 죽어가는 과정, 네. 그걸 다시 좀 상당 부분 되돌리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불행 중 다행으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주민들도 서로 힘을 다시 합치게 됐고, 그리고 소나무가 지금은 뭐 많지 않지만 이름은 소나무길로 지금 정해져 있고, 그리고 관목들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래도 걷기에 좋은 그런
거리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은 유동인구도 늘고 또 빈 점포도 거의 사라지고 또 거리도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청주 중앙로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떨까요? 네.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현황도 말씀을 드리고 네. 전망도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중앙로의 활성화에 대한 현황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지가 부분입니다. 1990년대부터 이렇게 95년까지는 좀 상승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터미널의 이전이나 이런 공공시설들의 이전을 경험하면서 지가가 하락합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10년 동안 하락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2010년에서 또 넘어가면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네. 지가가 이렇게 안정화되고 지금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의 그 토지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으로 근접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유동인구의 경우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1년, 2016년 또 최근에 뭐 그런 것까지 연결해 보면은 이 유동인구는 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15년에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그 15년이 바로 이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게 아마 이게 누적되면서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실률의 경우에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어서 2016년도에는 약 한 10% 남짓으로 됐는데 최근에는 공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가 이제 보행 전용 녹도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네. 주변 도로도 일방 통행으로 바꾸게 되고 나무를 심게 되고 하면서 최근에 제가 중앙로의 이제 그 주변까지 이렇게 다 다녀보면서 네. 상당히 토지 이용이 많이 변했다. 예전엔 다 공실이었고 뭐 그랬었는데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젊은이들의 어떤 필요에 맞는 그런 토지 이용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그분들을 위한 공공 주거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공급이 되면서 도심에 아까 그 외국에서 봤던 것처럼 살지 않고 밖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도시에서 사람이 도심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주거 공간과 일자리를 직주 근접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는 지나치게 차량 중심의 도로 체계를 갖고 있는데 네. 대중교통으로 도심까지 10분, 20분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그 보행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심이 활력을 찾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변화가 좀 생긴다면 중앙로가 청주 시민들의 자랑할 만한 거리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반영훈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수님께서는 거리와 광장 또 공원에 대한 내용의 책을 번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화면으로 보시는 책인데요. 네네. 영어로는 What Makes a Great City라고 하고요. 한국어로는 위대한 도시의 조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네. 예, 이 책은 알렉산더 가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저희 연구실 학생들하고 제가 공부하면서 같이 번역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 책은 알렉산더 가빈이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들을 직접 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역사도 조사하고 하면서 아주 현장에서 뛴 그런 발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도시들이 이 거리, 광장, 공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게 도시의 활성화나 도시의 어떤 매력을 창출하는데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도시라고 소개하는 이 도시들에서는 이 거리, 광장, 공원 대표적인 공공장소인데 그 공공장소가 시민들의 삶의 질뿐 아니라 방문객들을 위해서도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의 빌바오의 그 아름다운 거리도 있고요. 또 뉴욕 맨하탄의 브라이언트 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장이나 공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책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교수님께서 책을 번역하시는 내내 도시의 조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짐작을 해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뭐 아주 대단한 것이 실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공공장소는 모두에게 개방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모두에게 소중한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이 공공장소를 통해서 시장이 활발하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이 도시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내에서의 그런 프레임워크, 어쩌면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살고 싶은 환경, 이런 것들을 거기에 머물고 싶은 환경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그 공원이나 또는 거리나 광장을 통해서 육성되고 그리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가빈이 서문을 쓰면서 위대한 도시 조건이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를 꼽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6가지를 얘기하고 나서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이 공간을 유지하고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바꾸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어 있고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죠. 시민들이 이것을 모두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도시는 만들어진 경직된 도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책 속에 나오는 거리, 광장, 공원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공장소잖아요. 공공장소가 도시 재생에도 그만큼 중요한 영향을 좀 끼친다고 봐도 될까요? 네, 아까 초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업은 공적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공공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공공장소에 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은 그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도시재생 사업에서 하고 있는 뭐 주거지 개선이라든지 또는 이 좀 상업 지역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을 하긴 하는데 저는 조금 더 핵심을 공공장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를 제대로, 광장을 제대로, 그리고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내서 그로 인해서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범죄 문제도 해결하고 또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공공 주거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만 정주 인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앙로도 이러한 면에서 어느 정도 도심의 공동화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공공장소 활성화를 위해서 좀 갖추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유지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저자도 위대한 도시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공공장소가 어떻게 매력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가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춰 놓거든요. 근데 그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을 만든다라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BID라고 하는데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그래서 사업진흥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운영관리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돈은 재정은 어디서 오느냐? 부동산세 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그 부동산의 그 세금들을 활용을 해서 운영기금을 확보하고 또 다양한 목적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도시의 미관, 거리의 환경 정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유지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개선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매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공공장소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청주는 중앙로뿐만이 아니라 옛 연초제조창, 또 우암동, 내덕동 등 다각도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청주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나 혹은 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문제 해결, 네. 두 번째는 통합적인 도시재생, 세 번째는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먼저 토지 문제인데요. 현재 청주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공공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이 공공사업이 부진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나는 대로 그리고 재정이 조금 허락하는 대로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공공토지를 확보하고 그 공공토지가 거리나 광장이나 공원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주요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는 도시재생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부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좀 더 통합적인 시각으로 도시재생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도시가 전체적으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키 포인트들을 잡아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유동인구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주인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정주인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주거, 아주 질 높은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의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주시가 원도심을 제대로 활성화를 하려면 네. 이러한 공공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구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주시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청주도시공사와 같은 그런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심 활성화를 위한 일들을 진행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주민 주도형의 거버넌스 체계를 반드시 유지하고 네. 그리고 사업을 주민의 손으로 발굴하고 주민의 손으로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 체계를 꼭 만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전공하셨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또 관심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말 그대로 청주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이어가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도 도심 공동화의 원인은 도시의 외곽 확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청주시의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보면 여전히 외곽의 개발들이 상당 부분 들어 있고 그것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그러면 도심을 재생하려고 하면서도 외곽을 확산하는 이런 굉장히 좀 다른 내용들이 서로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원도심이나 이 쇠퇴된 도심을 어떻게 활력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아주 섬세한 터치.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모으고 중지를 모아서 이 원도심의 문제를 같이 압축형으로 그리고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순환형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원과 환경과 그리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 간의 어떤 공생체계 이런 것들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환 공생 균형과 같은 이런 생태계에 담긴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도 도시 재생도 움직여지게 되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청주가 거듭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반영훈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심 공동화로 쇠퇴한 지역의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활용하는 것은 도시를 재생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